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휴가들 잘 보내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아마 오늘쯤 여름 휴가에 가 계실 겁니다. 자, 7월 31일 화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나오는 이 음악은 피서지의 추억이라고 하는 영화. 제 어릴 때 TV에 많이 했죠. 이 영화를 보면서 바캉스가 뭐다, 그리고 또 바캉스 베이비가 뭐다, 이런 생각들도 많이 했고요. 여름에 서구적인 이런 휴가 풍토,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한국에도 번져가는구나 하는 어떤 생각도 가지고, 더 나아가서 서구 사회를 동경하게도 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자, 어릴 때 이런 음악만 이렇게 라디오에서 나오면요, 공연히 정말 먼 데로 비서가고 싶다, 이런 이 꿈에 적고 했습니다. 자, 비서지에 가 계신 분들은 세상을 다 잊고 푹 쉬다 오시고요. 그 다음 비서를 가지 못한 분은 오늘의 열심히 사는 삶이 내일의 기반이 될 거다고 생각하고 잘 버텨주시기 바랍니다. 뉴스 브리핑은 이 휴가 기간 내내 쉬지 않고 방송을 합니다. 오늘 첫 아이템 시작하기 전에 미국의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SNS 기업의 주가가 폭락했다고 합니다. 수조 원, 100조가 넘는 가격이 폭락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SNS 기업이 폭락했는가? 저는 기본적으로 기업이 본연의 가치를 창조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은 한계에 이르기 마련이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즉, 우리가 이 가치를 창조한다라고 하였을 때 SNS가 어떤 가치를 창조하는가? 우리가 기존의 공산품이나 발명품, 이런 부분들은 그것이 사람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부분이라도 있지만은, 이런 SNS 라는 부분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인간의 삶이 얼마나 달라졌는가 봤을 때는, 물론 좀 편해진 부분도 있지만은 쓸데없는 시간의 낭비, 또 더 나아가서 SNS로 인한 사회적 폐해 등이 이 정의 가치보다는 부의 가치를 더 늘려서 결국은 이런 발명품이라는 것이 인간이 없어도 무방하고 차라리 없는 게 더 나았던 게 아닌가. 이것이 과연 SNS가 직접 민주주의를 갖다가 촉진시키는가? 오히려 그 폐해가 더 커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첫 아이템으로요, 이 한국당의 김병준 비대위가 이제 한 일주일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어제는 노무현 묘소 앞에 섰습니다. 한국당의 비대위가 왜 노무현 묘소 앞에 서야 되는가? 물론 처음이 아니라 과거 황우여 대표, 또 김무성 대표 이어 세 번째입니다. 자, 그런데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노무현의 사람으로서 청와대 기획실장으로 일했고 부총리로 임명받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이렇게 한국당 사람들을 데리고, 비대위원들을 데리고 노무현의 묘소 앞에 선 부분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 저는 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노무현의 후계자를 자처하는 문재인에 의해서 나라의 경제와 안보와 또 나라의 과거사들이 파헤쳐지면서 지금 나라가 어디로 갈지 모르는 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굳이 노무현 묘소를 가는 것이 우선이었는가? 오히려 그 이전에 지금 한국당의 정체성의 가치를 분명히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노무현의 묘소를 갔다라는 사실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은 지금 한국당의 방향성이 노무현 묘소를 방문한 김병준과 비대위원들의 모습에서 나타나듯 좀 거꾸로 가고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해보겠는데요.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에는 착수하지 않으면서 뭐 현 정권에 대해서 국가주의니 뭐니 비판하는 척 하지만은 현 정권의 본질에 대해서
건드리지 않고 실제로 한국당의 가치를 변화시키는 쪽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그 변화되는 가치가 과연 현 시점에서 한국당에 필요한 변화의 가치인가에 대해서 제가 좀 의문을 가집니다. 얄팍하게 시류에 영합하고 안보 문제를 완전히 외면하는 변화의 가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또 그 국가주의에 대한 비판 이면에 흔히 자유시장 운운하는 한국의 골통 보수들의 입장을 오히려 강화하는 그런 입장에서 영향력을 받아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닌가. 물론 문 정권이 국가적인 차원의 모든 것을 개입합니다. 수천 개의 전국 은행들을, 개인의 사업장을 여름 쉼터로 이렇게 만들어서 오늘부터 은행에 가서 노인들이 하루 종일 차도 마시고 고객 이렇게 상담하는 소파에 쉴 수 있습니다. 은행에 에어컨 빵빵 틀죠. 과거에 가난한 사람들은 은행에 가서 눈치를 보면서 시간을 때웠는데, 이제 정권이 은행에 협조를 구해서 일률적으로 하게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국가주의라고 비판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러면 김병준은 그를 국가주의라고 비판하는 부분에 대한 김병준 한국당 나름대로의 방향은 무엇인가? 경제적 방향은 무엇인가? 과거의 보수가 그 경제적 방향에서 옳았는가 틀렸는가? 그리고 새로운 보수의 방향은 어디로 가야 되는가를 이야기를 해야 될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론화시키지 않고, 어제 당에서 TF가 뭐 있었다며요. 이 대중들의 의견을 듣는 TF 토론회가 있었다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김병준은 30분만 앉았다가 나가버렸다고 합니다. 당에 비중 있는 사람 누구도, 김성태 원내대표고 누구도 그 토론회에 있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비대위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 무엇을 정책을 세워야 되는가를 토론하는 자리에서 당의 실세들은 다 빠져버렸다는 겁니다. 지금 한국당의 모습 중에서 정말 심각한 모습은, 좀 잘 나가는 사람들은 다 지금 해외로 나가버렸습니다. 몇 명만 당을 지키면서 당을 어떻게 살릴 건가 하는 일반인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듣는 토론회조차도 핵심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얼굴만 내밀었다가 다 사라집니다. 결국 지금 한국당의 방향을 정리하는 것은 김병준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모호한 가치, 문재인 노무현의 사고에 대한 일부 추종, 또 그들의 안보 관점에 대한 일부 추종, 그리고 또 이 보수 기득권의 또 요구에 대한 일부 추종, 이런 것들이 뒤섞여서 짬뽕으로 나타나면서 이것이 지금 시대에서 서민 대중적 보수가 지향해 나가야 될 한국당의 올바른 방향과는 거리가 매우 멀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는 자신을 밀어주는 이해관계층이나 자신이 가진 개인적 가치 부분들을 마치 한국당의 지금에 나가야 될 새로운 방향인 양 착각을 하고 밀어붙이는 측면이 매우 강하다는 겁니다. 그는 한때 노무현의 남자라고 불릴 정도로 노 정권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을 통해 노 정권의 주요한 정책을 입안했고, 또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을 잠깐 지냈고, 부총리 겸. 그래서 대표적인 노무현의 남자라고 불렸습니다. 그는 과거 교육부총리로 임명됐다가 며칠 만에 그만두었습니다. 자, 그가 교육부총리를 할 때 청문회에서 이렇게 몇 가지 아리송한 측면에 있어서 코너에 몰렸는데요. 제자 논문 표절, 연구비 이중 수령, 논문 실적 중복 보고, 논문 중복 게시제, 학위 거래 의혹 등 5가지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주로 교수들이 소소하게 저지르는 비리들의 대표적인 부분이죠. 그의 비리가 뭐 악질적이라고 이렇게 보이지는 않지만은 별로 양심적이지 못한 교수들이 돈이나 무슨 논문 문제에서 저지르는, 또
그가 갑의 위치에 있을 때 저지르는 보편적인 형태의 비리들이 그에게서 지적되어서 이런 의혹들 때문에 오랫동안 총리를 하지 못하고 사임을 했습니다. 그 사람 교육부총리로 등장해서 사퇴할까지 딱 13일 만에 사퇴를 했는데요. 자, 그런 김병준이 지금 한국당에 와서 아무리 세월이 지났다고 해서 비대위원장을 맡아서 끌고 갈 역량이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이 사람이 이런 부분이 특별히 악질적이지는 않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도덕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국당의 비대위원장으로서 한국당 의원에 대해 엄격한 도덕적 잣대를 가지고 정리도 하고 또 한국당의 도덕적 수준을 높여 놓으려면 뭘 해야 되겠는가? 문정권의 공격과 별도로 한국당의 도덕적 양심적 수준이 높지 못하다. 한국당이 창출했던 전 정권들이 좀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어제 누가요? 황장수는 우 65, 자 35로 말하면서 양쪽을 적당히 깐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기 바랍니다. 저한테 뭔 이야기를 하려면 제가 여태까지 하고 있는 뉴스 브리핑을 한 7, 80%는 다 보고 나서 이야기를 해라 하는 입장이고요. 또 황장수는 방송에 나가서 MBN에 나가서 하는 소리와 지 방송에서 하는 소리가 다르다. 방송에서는 진보고 지 방송에서는 보수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래요. 내가 방송이라고는 중앙방송 그거 하나 나가고 일주일에 한 번, 그 다음에 OBS 한 번 나갑니다. 뭐 돈 벌려고 나가요? 그거 갖고 돈이 되는 줄 압니까? 솔직히 말하면 아예 안 나간다 하고 싶어서 나가기도 싫어요. 하지만은 옛날에 인연을 맺었던 사람들이 잠깐이라도 얼굴을 좀 내밀어 달라. 이런 부분 때문에 나가고 가서 제 할 말, 평소에 제가 여기서 하던 말 그대로 다 합니다. 물론 제 방송에는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은 남 방송에 가서 표현을 그렇게는 못하니까 표현이 조금 완화되었을 뿐이지 제가 그 내용에 있어서는 여기서 하는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디 가서 뭐 돈 때문에 해야 될 말을 안 하고 뭐 돈이 됩니까? 돈도 안 돼요. 그 다음에 너 눈치 본다고 말을 바꾸는 사람도 아니고 이쪽 저쪽을 다 해서 뭐 재미를 본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길 바랍니다. 보수도 잘못했으면 비판을 해야 되고요. 좌파도 잘한 게 있다면 칭찬을 해야 되죠. 잘한 게 없기 때문에 비판을 주로 하고 있을 뿐인 겁니다. 자, 좌우 보수 진보 내가 무슨 거기에 훈장을 받은 게 있습니까? 거기에 소속원이라고 무슨 등록한 게 있습니까? 없어요. 누구한테도 빚진 거 없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정말로 올바른 보수의 관점에서 이 사회가 바뀌어 가야 된다. 그런 입장에서 평론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 보수라는 말을 쓰지 마라. 왜 보수를 안 씁니까? 저는 죽어도 보수라는 말을 쓰지 그걸 다른 표현으로 한다고 보수가 아닌 게 아닙니다. 망해도 보수를 지키다가 망하는 게 맞죠. 그래서 웃기는 소리들 좀 하지 말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무슨 댓글로 하고 티격태격 하지 마라. 아니 할 겁니다. 왜 할 거냐. 댓글 단다고 무슨 대중이라고 저는 위에 놓고 그들을 평가하거나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정신 못 차리는 사람은 정신 차려야죠. 그거 듣기 싫으면 보지 마라 이겁니다. 내가 언제 내 방송 봐달라, 후원에 회원 들어와 달라 부탁을 했습니까? 이런 말하는 것도 듣기 싫다, 역겹다 하는 분도 계신데요. 역겨우면 보지 마라 이 말이고요. 저한테 뭐 밤에 술 드시다가 전화 와가지고 후원회비 낼 거니까 통장 전화 좀 불러라. 우리는 후원비 안 받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회원가입하십시오. 자, 저도 나름의 원칙을 지키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 김병준이 노무현 묘역을 찾은 뒤 권양숙 만나서 부드럽게 이야기를 했다. 권 여사가 한국당에 가셨으니 잘했으면 좋겠다. 잘 하실 거다. 이렇게 덕담을 건네자 김 위원장은 청와대에 있었지만은 정당 일을 해보지 않아서 시행착오도 있을 건데 잘 해보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야당이 잘 돼야 정부 여당도 긴장을 가지고 균형을 맞추며 나라를 이끌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해를 구했고, 아니 김병준이 민주당의 이 패거리를 떠난 지가 언젠데 사실상 팽되다시피 멀리 있었죠. 그런데 무슨 과거에 전직 대통령 부인한테 내가 한국당에 일하는 걸 이해를 구하고, 그래서 신문 내용입니다. 내가 그렇게 부르는 거 아니에요. 권 여사는 세상 일이라는 게 앞이 캄캄할 때도 있지만 잘해 나가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봉화마을을 굳이 찾는 것이 언젠가는 갈 수도 있다고 봐요. 왜? 우리가 민주당의 새로운 대표나 또 무슨 거기에 정권이 등장하면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이나 이승만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해라 안 해라 이런 부분을 가지고 따지는 것처럼 이쪽에 이 당의 대표도 전직 야당에 돌아가신 사람들의 묘소를 갈 수는 있겠지요. 그렇지만은 그가 노무현의 사람이었는데 한국당에 왔습니다. 노무현 정권이 성공한 정권이었습니까? 아니죠. 결국 망한 정권이지요. 그 망한 정권에 있던 사람이 한국당에 와서 한국당을 끌어가겠다라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를 가고 싶으면 조용히 이렇게 가도 될 일이고 좀 미뤘다가 참 비대위 위원장으로서 좀 뭔가를 보여주고 난 뒤에 천천히 갈 수도 있었는데 그가 노무현 정신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부분을 마치 찬양하는 듯 지금 한국당에 심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한국당의 반발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럼 일부러 작정하고 요즘 여러 가지 논란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논란의 대부분은 이 시장, 가치, 그리고 국가의 시장 개입 등과 관련되는 대기업과 문정권의 관계 부분에서 예민해질 수 있는 전선들을 주로 가지고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먹방을 정권이 못하게 하겠다. 유튜브 등에 그 몸을 해치거나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조선시대도 아닌데 국가가 먹는 것까지 간섭하냐. 은시값 원가도 공개하려 한다라면서 여건가 이런 자유시장 경제의 가치를 가지고 싸움을 하는데요. 그는 기무사 문건이 위기관리 매뉴얼에 불과한데 과다하게 이렇게 해석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홍준표 노회찬 사망과 관련되는 논란 제기에 대해서는 유보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좀 독설로 김병준이 오줌을 좀 못 가리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가 한국당의 진위에 의해서 임명이 되었든 뭐 아니든 그건 제가 알 바가 없는데요. 일단은 지금 한국당의 비대위원장이 되었으면 해야 될 일의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한국당이 시류에 따라서 당의 지지도를 노리면서 중심이 없이 이 말 저 말에 흔들리고 여기저기에 기웃거리고 이렇게 된다면 한국당은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인기가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외면하고 있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에 지켜야 될 기본적인 가치는 있는 겁니다. 적어도 보수라면 대부분이 공감해야 될 기본적인 가치를 가지고 김병준은 투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기본적인 가치가 뭐냐? 문재인의 김정은과의 4.27 판문점 합의를 한국당이 인정할 수 없다고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예민하거나 행여나 반발을 일으켜서 지지율이 떨어질 수 있다 싶은 부분들을 문정권의 선동, 문정권의 선전을 겁을 내고 포퓰리즘을 겁을 내면서 그런 가치들은 피해가려고 하면 그러면서 그야말로 보수 언론이 밀어주는 대기업과 관련되는 가치들의 이런 부분에만 집중하고자 한다면 김병준은 보수 언론에 의해서 지지를 받을 수 있겠지만은 결국은 근본적으로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보수의 존립 기반, 펀더멘탈과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외면하고 간다. 기회주의적으로 비겁함을 보이고 있다. 더 나아가서 보수 언론들이 보이는 기회주의적인 행태와 비슷하게 가는 거 아닌가 저는 의문을 가집니다. 자, 4.27 판문점 선언을 왜 부정을 못합니까? 그 말은 99.99% 김정은의 요구에 의해서 합의가 된 부분이고 거기에 쓰여진 용어도 북한식 용어로 합의된 부분입니다. 어떻게 연내에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맺고 군축을 하고 NLL을 풀고 북한에 대한 경제 지원을 논의하고 이런 것들이 담겨질 수 있냐는 겁니다. 그런 합의는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죠. 왜?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이 들어있고 비핵화에 대한 어떠한 진행이나 일정, 로드맵도 나오지 않고 북한의 핵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도 나오지 않는데 덜컹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만 하나 해주고 나머지는 전부 다 북한에 뭐 해주겠다, 북한이 원한 대로 해주겠다라는 내용으로 일관되어 있고 이산가족 상봉 하나만 딱 우리 측의 요구지만 그건 북한이 얼마든지 이산가족 상봉으로 돈을 뜯어내거나 장난을 칠 수 있기 때문에 별 의미도 없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저런 엉터리 4.27 판문점 합의를 한 부분을 우리는 지킬 수 없다라고 그 폐기 선언을 먼저 네가 한 거지 우리가 한 것은 아니다라고 한국당이 선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북한이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추구하고 있는 비핵화가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측면에서 종전선언을 우리는 반대한다라고 하고 더 나아가서 판문점 선언에 기반한 트럼프와 김정은의 미북 합의도 반대한다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미국에 거슬리는 게 두렵습니까? 아니 미국도 때로는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이 나라를 차지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미국이 월남전에 대해서 하는 것을 보면 아이젠하워 때부터 시작을 해서 케네디, 존슨, 닉슨 때까지 정신 차린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대외 정책을 매우 잘못 쓸 수 있다. 동맹에 대한 대외 정책이 실패로 일관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당히 한국의 보수야당의 비대위원장이 싱가포르 6.12 미북 합의는 잘못된 것이다. 6월 13일 날 한국의 지방선거와 보궐선거가 있는데 그 하루 전날로 트럼프가 미북 정상회담을 잡아서 대도안한 합의를 마치 거창한 그냥 한반도 선언을 무슨 있는 발표인 양 이렇게 한 부분은 한국의 선거를 결정적인 타격을 입혔다. 미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라고 요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되지도 않을 비핵화를 한반도 비핵화라는 북한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마치 진행이 되고 있는 양 유해 문제를 거기에 썼고 북한이 풍계리니 동창리니 뭐 비핵화 사기 쇼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진전인 양 이야기하는 진위가 무엇이냐. 미국은 한국과의 동맹을 파기하기를 원하는 거냐. 진짜로 비핵화가 될 거라고 믿고 있는 거냐. 아니면 중간 선거 때문에 한국을 적당히 끌고 가면서 북한 비위를 맞춰주는 척 하는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한국의 야당이 이랬을 때요. 미국에서 아마 언론이나 의회에서 박수를 칠 겁니다. 근데 뭐라고 합니까 지금? 한국당이 안보를 바라보는 시각도 바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정신 상태나 바꿔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것뿐입니까? 지금 군을 해체한다라고 난립니다. 기무사 문건의 본질은 김병준이 이야기하는 식으로 뭐 기무사 문건이 그게 별거 아닌데 시끄럽게 한다 문제가 아니라 기무사 문건을 가지고 계엄 운운하면서 마치 군인들이 쿠데타 하려고 한다고 겁줘놓고는 국방부 장관이나 기무사나 또 장성들을 다 말을 못하게 쪼다로 만들어 놓고 그 사이에 대한민국 군인을 20-30% 줄이겠다라는 의지를 지금 보이면서 안보를 해체하고 GP를 해체하고
그리고 이 북한의 남침에 대비한 수도권 일대의 화력을 해체하고 서해 5도의 방어력을 해체하고 이런 부분으로 군축이라는 미명하에 장사정포를 해체하면서 재래식 전력에서도 대한민국 국군을 그야말로 기능이나 실력이나 이런 모든 부분을 질과 양에서 다 와해시키는 작업을 지금 문 정권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 안 된다라고 나서야지요. 사단을 전방에 2개를 빼고 거기에 드론으로 대체한다. 그래, 드론으로 국방이 지켜질 것 같았으면 여태까지 왜 안 했으며, 그럼 모든 군 부대들을 거의 다 없애고 한 개 사단만 휴전선에 배치하면서 그 사단은 드론만 관리하면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말 같은 소리라고 지금 한국당의 비대위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입장이 제대로 나가고 있지도 않는 겁니다. 또 북한의 석탄 밀수에 한국 정권이 사주하고 묵인하고 조장을 한 부분이 지금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석탄 밀수 사건에 대해서 게이트로 규정하고 북한과의 밀거래 게이트로 규정하고 이 부분으로 정권 퇴진 운동을 벌이겠다면서 국정조사를 하자고 나서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노무현 정권의 사람이었고 아마 그의 사고 속에는 아직도 노무현 정권의 사고가 70% 80% 자리 잡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한국당의 비대위원을 맡았으니 경제적인 문제나 이런 데서 문재인 쪽을 공격을 하는 말들은 하고 있지만은 그의 본질적인 안보나 보수 정권의 기본적 핵심 가치에 대해서 이 사람이 제대로 정리나 이해가 되어 있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김병준은요, 이런 안보 해체의 가치에 대한 반대 투쟁을 나서는 게 가장 첫걸음이지 쓸데없는 쇼하지 말기를 경고합니다.